뒤에 양반과장? 양반춤. 6과정인 양반춤을 좀 못하다가 끝을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볼 건데 혹시 가지고 왔어요, 다들? 없어? 가져왔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봉산탈춤의 그 미알 과장만 보긴 했었는데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 보자면 일단 골개미가 드러난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풍자와 해악의 수법으로 우리한테 해악의 수법으로 우리한테 골개미를 제시했다라는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골개미가 어떻게 드러났냐부터 먼저 보자면 모색인데 마모색이다 이런 게 뭐였었죠? 동음의이어 를 통한 네, 유의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외모를 설명해 주는 게 우리한테 열거를 해줬었고 그리고 사실 사람 얼굴 치고는 너무나 과장해서 보여줬던 게 바로 두 번째 여기에서 사용됐던 표현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 영감 이렇게 했던 이런 게 우리가 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학적인 과장과 백구가 드러난다라고 같이 쓰셨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양반춤을 되게 짧게 봤고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일단 양반춤부터 먼저 볼게요. 이 양반춤은 사실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면 일단 과장이라는 거의 그 의미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과장이라고 하는 거는 글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줬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연결해줬었어요? 그쵸. 당연히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연결을 해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복사를 위해서 한번 보면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면극의 단위였었죠. 하나하나가 있었고 그래 각 과장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연결을 해줬다. 물론 연결은 연결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연결해줬다. 각 내용상에 연관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산탈춤 전체를 묶고서 무슨 식 구성이라고 했었죠? 에피소드식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거 기억나실 것 같고 그리고 말뚝이와 어떤 양반들이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를 엄청 조롱을 해요. 그럼 아무래도 양반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말뚝이가 되게 막 변명을 해. 아니에요, 안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그러면 양반이 거기에 또 화가 풀려가지고 춤을 추는 걸로 뭔가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양반전의 양반춤의 내용이다. 정말 별거 없고 말뚝이가 먼저 등장을 하죠. 말뚝이는 이 양반 삼형제를 모시는 약간 노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말뚝이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신분이라기보단 직업을 알 수가 있는데 말뚝이의 직업은 마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국거리 장단 역시나 계속 국거리 장단인 거지. 여기에 맞춰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면서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거의 역할도 한번 같이 정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장과 장을 뭔가 분간시켜주고 뭔가 등장과 퇴장이 되게 자유롭게 이뤄진다. 기억나시죠? 양반 삼형제가 말뚝이 뒤를 따라서 굿거리에 맞춰서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추면 등장한다. 이게 바로 양반의 어떤 희화가 드러나는 거죠. 사실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무게 담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어색하면서 춤을 추면서 등장하겠어요? 즉 양반 계급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구나. 제일 첫 번째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양반 삼형제 중에 마디는 생님이고요. 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생원이라는 뜻이에요. 생원님이고 그리고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래요.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대요. 이 창옷이랑 그리고 도련님은 남색 쾌자의 복건을 썼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양반임을 드러내는 양반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해서 마부라는 직업을 유추했듯이 얘네 양반임을 알 수 있다. 양반임을 드러냄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양반이 쓰는 것은 다 쓰고 나왔어요. 근데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근데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언청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입이 약간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샌님은 엉청이가 두 줄로 입에 붙어있고 서방님은 한 줄로 붙어있구나. 사실 엉청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결함인 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되게 재밌게 희화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희화화하고 있냐면 양반을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두 번째 희화화가 드러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이 부채와 장죽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도 있어요. 아무 양반이나 이걸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채와 장죽은 뭘 의미하냐면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지만 뭐 입은 다 온청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되게 이상한 말 많이 하죠. 입이 띠뚤어졌고 그리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면서 방정맞게 군다. 이 부분이 바로 또 희화화가 드러나 있는 거죠. 서로도 맞게 때린다. 도련님은 가장 막내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때린다는 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권위에 맞지 않는 행동인 거죠. 옷은 다 차려입었지만 서로 때리는 정말 권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저기 근엄해 보이지? 쟤네 옷만 보면 되게 근엄해 보이는데 사실 그거 다 허세야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두기가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라고 할게요. 이 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한번 좀 다시 복습하자면 그거죠. 어떤 재담의 시작을 알려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계속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쉬라고 하자마자 음악이 멈추고 음악이 멈추게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관객들은 왜 멈췄지? 하면서 관객들의 집중을 올린다. 집중시킨다라는 효과가 바로 이 쉬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과 춤이 멈췄어요. 양반 나오신다라고 했었죠. 이 양반 나오신다. 근데 양반이라고 지금 딱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양반스럽지 않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겠구나.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자, 노론부터 요 양반까지. 재상으로 계신 양반까지 이렇게 지금 제가 꺾은가로 친 양반은 어떤 양반인 거예요? 정말 뭔가 진정한 양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명예로운 양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예로운 양반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사실 양반이 이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이라는 글자와 반이라는 글자의 동음이의어를 사용을 해서 역시나 그 양반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는구나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뚝이가 이렇게 계잘량의 양이고요. 밥의 그 반자예요 라고 하니까 양반들이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이 말뚝이가 건들면 양반들은 화를 내요. 이렇게 양반들이 화를 내면 말뚝이는 다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요.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라고 약간 발뺌을 빼고 노란소른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새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이 나온다고 그리했어요 라고 하면서 또 말 바꾸기를 하는 걸로 끝이 나요. 사실 이렇게 끝은 아니고 이 뒤에 양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우와, 우리가 이생원의 삼형제 분이래 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춤을 춤으로써 갈등이 싹 다 해소가 돼요. 갑자기 말뚝이 되게 좋아해주고 이런 식으로 멍청한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한다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다시 얘기해보자면 먼저 말뚝이가 양반들을 계속 조롱을 해요. 동음에 이어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근데 그러면 양반들이 화를 내요. 양반의 호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회유를 해줘. 말뚝이가 아,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말을 바꿔주고 변명을 하고, 그러면 양반이 안심해주고 이것을 춤을 통해서 갈등의 해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양반 춤이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어디에 희화화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희화화를 했는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문제가 혹시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 여기 한국의 가면극 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요거 보기 전에 여기부터 얘네들부터 한번 좀 OX를 빠르게 채워볼까요? 네, 번거지를 쓰고 채찍 들었다. 이거 신문 뭐라 그랬었지? 마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만 청년 결백하다는 것을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잖아. 당연히 X고, 쉬 이것은 관객을 향한 말로 재담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이거 맞아요. 관객들한테 조용히 해달라, 약간 이제 할게요 라는 의미로 쉬를 한다. 그리고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달의 수만 반자 나온단 말이오. 이것은 양반계층을 조롱하고 유사한 동음의의어를 반복하는 언어유의,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한국의 가면극을 한 번만 다시 보면 되게 양란 이후에 경제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신분구조도 바뀌었다. 양반은 이런 게 면제가 되어서 부유한 양인들은 호적을 새로 파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그러나 네, 사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조선 후기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뭐 탈춤이 발전하고 뭐 다양한 서민 문학이 발전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채진의 소라는 작품을 볼 건데, 사실 유채진의 소라는 작품이 뭔가 자습서나 그런 교과서에 좀 거의 안 나오고 뭐 되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자면 제가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유치진의 소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전통적인 탈춤이랑 그리고 현대식인 이 무대극을 좀 비교하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면극, 우리가 다른 말로 탈춤이라고 하죠. 가면극인 탈춤과 그리고 그냥 현대 무대극, 현대 연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테고 그냥 제가 정리만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탈춤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 어떤 장소와 그리고 뭐가 일치하냐면 그 공연 장소가 일치해요.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그 미알춤 봤던 거 기억나면 그 할아버지와 영감이랑 할아버지가 아, 여기가 바로 거긴가 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일치해요. 근데 현대 연극은 당연히 일치하지가 않겠죠. 아, 여기가 잠실이다가 아니고 뭐 여기가 뭐 프랑스다, 파리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장소가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게 현대 연극의 특징이고, 그리고 탈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죠? 관객이 참여 가능. 근데 당연하게도 현대 연극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 이거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탈춤 같은 경우에는 각 과장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옴니버스식 옴니버스식 구성이었죠.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들이 그냥 묶여서 하나의 공산탈춤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고, 현대연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이의 비교점인 거고, 유치진의 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 유치진의 소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이름이 소인 거 마냥 소인 거이기에 뭐라는 거야? 소라는 소재를 둘러싸고 그냥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별거 없고. 그래서 여기 일단은 등장인물을 얘기를 해보자면 개똥이 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개똥이의 형제인 말똥이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국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국서라는 사람이 있고 사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개똥이랑 말똥이랑 국서는 셋 다 가족이에요. 얘가 아빠, 얘가 아들 1, 얘가 아들 2.
그리고 얘는 뭐냐면 그냥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빚쟁이? 우리 한 현대식 말로 하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빚쟁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다른 뭐 이런 그런 식의 빚쟁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국서는 사람한테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빚졌어. 빚짐. 얘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간단한 관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소를 둘러싼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유치진의 소라고 했었잖아요. 이 국서라는 사람한테 소라는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이 사람한테 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자기의 자랑. 이 국서라는 사람은 아마 소를 죽일래? 자기 자식을 죽일래 하면 약간 고민하다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생명처럼 혹은 생명보다도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국서는 도구적인 가치로 여길까요? 전혀 아니겠죠. 정말 그 본질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게 이 국서라는 등장인물이고 사실 이 사람이 가장 시작이겠죠. 국서한테 소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개똥이와 말똥이는 국서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국서와 달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소는 그저 도구적인 가치예요. 각자 이 소를 도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이 다른 게 있어. 하지만 국서에게는 이 소 자체가 목적이겠죠?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똥이는 뭘 하고 싶냐면요. 노자를 마련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똥이는 결혼. 노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그 사업 비용을 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개똥이야. 근데 뭐를 팔아서? 이 소를 팔아서. 그리고 말똥이 같은 경우에는 소를 팔아서 결혼 자금을 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말똥이에요.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서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약간 너 이거 소 주면 내가 돈 다 깎아줄게 라는 이 소를 도구로 역시나 또 소를 노리는 인물로 사람이 있다.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국서는 자기의 아들인 개똥의 말똥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다 라고 아주 심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관계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쓰자면 이 국서라는 사람은 말투가 어떻냐면요. 굉장히 비속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사투리라고도 하는데 방언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시골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현장감, 현실감도 많이 올라간다, 강조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인 거고 그러면 한번 작품을 볼게요. 중간중간에 뭐 쓰면서 해야 될 게 있어서 좀 그냥 쭉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극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굉장히 그 작품과 유기적으로 잘 설정되어 있어요. 봉산탈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뻥 뚫려 있는 마당에서 하잖아. 근데 그거와 달리 현대극에서는 무대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내용과 연관이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엔 헛간, 저기 그 우편에는 마당이 있다. 그리고 마당에는 울타리가 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울타리 밖에 행길에다가 일수 소를 메어둔다. 소가 정말 중요한 소재라고 했었죠. 울타리에는 뭐 어떤 문이 있고 그 옆에는 방문이 있고 툇마루가 있고 입구가 있고 뭐 가을철이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고 국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놈 개똥아, 개똥이는 아까 노자를 위해서 소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죠. 아들, 오늘같이 바쁜데 너 어디 가냐. 없는 돈에 사쿠 얻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뭐 이 성한 놈들이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노냐. 또 얘 성 녀석은 또 어디냐. 얘 개똥의 형이 말똥이에요. 그래서 성 녀석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똥이가 되겠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 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일하는데 안 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말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에이 죽인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비속어와 사투리를 많이 쓴다. 자식 있다는 보람 어디 있다. 없어. 산신할머니 잘못이다. 이따위를 자식이라고 잠지해주신 산신할머니가 아예 미쳤어. 아주 사랑해가지고 못난 자식을 직접 하고 있는다? 아니죠. 완전 안 사랑하고요. 완전 직접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나한테 사업자금 좀 주세요. 나같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 놈을 붙들고 농사를 지으니까 되겠어요? 나는 그냥 놀기만 해도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나는 배를 타고 가고 싶다. 그걸 위한 돈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건 소를 팔아서 나는 돈이겠죠? X겠죠?
네가 아무리 뱃놈이어도 뭐 좀 거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거 봐요, 아버지. 우리 집 소 개 팔아서 나 노자 해주세요. 만주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30원만 있으면 돼요. 자, 개똥이는 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죠? 교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단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를 돈으로 바꿔서 내가 사업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선 당연히 아니겠죠? 소를 팔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우리 소는 이래봐도 딴 데 있는 너더란 소와 씨가 다르다. 뭐 쭉 얘기하면서 우리 집 소가 이렇게 이렇게 했고 뭐 1등상도 받았다. 그렇게 내력 있는 소를 함부로 팔아 하면서 소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소를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다. 이것도 완전 맞는 선지겠죠. 그 소가 우리 집에서 밭이나 갈고 뭐 품앗기나 하니까 없어 보이냐. 하지만 우리 소 진짜 개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요즘 만주 가면 돈 잘 벌어요. 이때가 바로 지금 딱 매입해야 될 시기예요. 이놈아 뭐 건성으로 손을 따면 안 돼라고 하면서 지금 둘의 가치관이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선은 당연히 개똥의 정신 상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봉산탈춤을 좀 정리한 부분이었고 여기 출제 포인트 정리하는 거 한번 정리 직접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봉산탈춤을 이전 시간에 안 하던 부분, 안 했던 부분들 마저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고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